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암 환자가 있어서 아주 신경이 쓰이는 경우가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저처럼 당사자가 암 환우이거나 아니면은 배우자가 암 환우일 경우에 혹시 자녀에게 대물림 되지 않을까 걱정들도 많이 하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주인은 DNA가 아니니까요. 안녕하세요. 병에 담긴 행복입니다. 2003년 미국의 듀크 대학 연구팀이 실험을 하고 분자 및 세포 생물학지에 발표한 아주 유명한 실험 결과가 있는데요. 들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아구티라고 하는 그런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아구티 유전자를 가진 쥐는 원래 이 들쥐가 밤색 털을 가진 아주 날씬한 쥐인데요. 이 아구티 유전자를 가진 쥐는 노란 색깔 털을 가지고 아주 극도로 비만해서 그런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당뇨, 암 같은 질환에 아주 취약하다고 합니다. 이 듀크 대학 연구팀이 동일한 아구티 유전자를 가진 임신한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서로 다른 먹이를 제공하면서 그 결과를 관찰을 했는데요. 첫 번째 그룹에게는 비타민 B12 그리고 엽산, 베타인, 콜린 같은 이 메틸기를 가진 그러한 영양제를 첨가한 먹이를 제공을 하고요. 두 번째 이 그룹에게는 일반적인 먹이를 제공을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 임신한 쥐의 새끼들을 관찰을 했는데 아주 놀랍게도 첫 번째 영양제를 첨가한 먹이를 제공한 그 그룹의 어미쥐에게서는요, 밤색 털을 가진 아주 정상적이고 날씬한 그런 새끼쥐가 출생을 하고요. 이 두 번째 그룹, 일반적인 먹이를 제공했던 어미쥐에게서는 노란 색깔 털을 가진 그런 아주 비만인 쥐가 태어났다고 해요. 이 두 그룹 간의 새끼쥐의 체중의 차이는 2배에 달하고요. 이 노란 색깔 새끼쥐는 이후에 암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같은 아주 중증 질환이 발생을 하고요. 밤색 털을 가진 새끼쥐가 태어났던 그 그룹군의 새끼쥐들은 아주 그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별다른 질환 없이 잘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영양제를 첨가한 쥐의 그룹에서는 가지고 있던 아구티 유전자가 발현이 되지 않았고요. 일반적인 먹이를 먹었던 이 그룹에서는 그 아구티 유전자가 발현이 된 거죠. 유전자가 발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우리의 식생활 습관, 다시 말하면 영양 상태, 그리고 생활 습관에 따라서 발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세포생물학자인 브루스 립턴의 당신의 주인은 DNA가 아니다 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요,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 내 몸속의 유전자가 가는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지 나의 유전자가 암으로 나를 인도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전학에 후생유전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유전학에서는요, 유전자의 염기 서열 자체에 관심을 두고 있는 반면에 후생 유전학에서는요, 유전자의 염기 서열 자체보다는 그 유전자의 발현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죠. 이 유전자, 즉 DNA는 우리 그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고분자 화합물이죠. 이 DNA 안에는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이라고 하는 이 4가지 염기가 존재하는데요. 이 4가지 염기가 어떻게 배열하느냐, 즉 염기 서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유전 정보를 암호화해서 전달을 합니다. 이 배열에 따라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그런 그 유전 정보가 그러니까 유전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 알파벳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알파벳 D, 알파벳 G, 그리고 알파벳 O, 이 3가지 알파벳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알파벳을 D, O, G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되면 dog, 개가 되죠. 그쵸? 개라는 단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3개의 알파벳을 G, O, D로 배열을 해놓고 보면 God, 신이라고 하는, 그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똑같은 알파벳을 사용하고 있지만 배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단어가 되듯이 이 DNA 안에 있는 이 4가지 염기가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예를 들면 뭐 머리카락 색깔이 뭐 검정 색깔 아니면 노랑 색깔, 그죠? 아니면은 뭐
갈색 이렇게, 아니면 눈동자의 색깔이 뭐 푸른 색깔, 갈색, 검은 색깔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유전 정보가 암호화돼서 그렇게 전달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존의 전통 유전학에서는 이 염기 서열, 이 염기의 배열, 그렇죠? 염기 서열이 어떻게 되느냐에 굉장히 큰 관심이 있었는데, 이 후생 유전학에서는 염기의 배열이, 염기 서열이 100% 똑같다 할지라도 이 유전자가 발현이 되거나 발현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그 발현이 되는 양상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DNA가 100% 똑같다 하더라도 외모나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겠죠.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있죠. 그죠? 근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는 아주 매우 다양한 그런 요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양한 요인들이 이 유전자의 발현에 굉장히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세포는 끊임없이 죽고 다시 태어나기를 반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새로운 세포가 형성될 때 유전자의 발현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섭취한 영양 상태에 따라서 이 유전자의 발현 양상이 아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암환우들에게 좋은 음식, 좋은 영양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인 거죠. 유전자가 똑같다 하더라도 환경이나 섭취한 영양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암의 발생에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암의 발생에 기여하는 어떤 요인을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죠. 첫 번째가 음식으로 35%를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흡연으로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실제로 유전에 의한 그 암의 발생은 수치가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암 환자가 있어서 아주 신경이 쓰이는 경우가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혹은 저처럼 당사자가 암환우이거나 아니면은 배우자가 암환우일 경우에 혹시 자녀에게 대물림 되지 않을까 걱정들도 많이 하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주인은 DNA가 아니니까요.